오늘은 하소연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마음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혼자 담고 살고 있는데 그나마 주식 관련 이야기로 하소연할 수 있는 유튜브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실패한 매매로서 원래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운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라. 두 번째는 모두가 호재라 생각하면 악재다. 원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다시 이런 뻘짓을 할 경우에 그날이 주식 접는 날이다라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최근 한 달이 너무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고통을 겪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주식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 너도 직장 다녀볼래? 나보다 잘 벌잖아. 이런 답변밖에 듣지를 못해서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달고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여기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절대 지금 상황이 잘 되든 못 되든 현재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매달 모든 게 리셋이 되어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기에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큰 손실은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번 매매가 일단 이번 매매는 모아 데이터란 종목에서 대실패를 했는데 차라리 제 주특기에서 실력으로 부딪혀가지고 패배한 거면 손실에 수긍을 하면서 밑거름이 되었을 텐데 이건 주특기에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홀린 듯이 결정한 일로 벌어졌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주식시장에 악마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무리 완벽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지 말자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이상한 매매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뭐에 홀린 듯이 이번에 제대로 당해버렸는데 바로 무상증자에 당해버렸습니다. 무상증자는 저 스스로도 유튜브에 계속 내용을 올릴 만큼 손발이 묶인 액면 분할이다. 무상증자는 안 좋다. 그냥 분위기로 점상 가고 점하 가는 거다. 움직이는 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유튜브에 몇 번씩 말을 했음에도 제 스스로 홀려가지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깡통 계좌, 예전에 깡통 찾던 계좌로 모아 데이터란 종목을 권리락 전날에 매매를 했습니다. 권리락 전날 보시면 주가가 신고가를 찍으면서 21%나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가 어땠냐면 동시호가에 거의 6%나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7월 18일에 얼떨결에 8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10%의 수익이 발생해서 이때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800이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떼고서 나가보자 생각을 했었으면 혹시나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까지 예상을 하고 이 계좌를 활용한 것인데 혹시나 많이 오를 경우에 무상증자 받아보자 생각을 하고 진짜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자 무상증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무상증자를 절대 받을 스타일이 아닌데도 무상증자를 받은 이유가 그 전에 노터스 공구음원 1대5로 주는 종목들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대4도 아니고 1대5 종목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노터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이거 무증받아서 고점에 8분 9토막인가? 한 조각이라도 제대로 몇 배 챙겼으면 크게 남는 장사였는데 노터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공구음원 역시 점하를 가는 날이 있었지만 권리락 들어가기 전에 종가가 15,000원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13,700원
거의 10% 안팎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막난 물량을 몇 배만 챙겨도 10% 내주고 팔아도 이익이었을 것이며, 그 못 나가던 실리콘2랑 조강 ILI도 모아 데이터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실리콘2가 권리락 전에 4,076원, 그리고 시작하는 날이 3,020원, 한 30% 정도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상한가 2번 가고 30%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여기서는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만 잘 먹었으면, 두 번째 날에 잘 먹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손실일 텐데, 자, 그 뒤에 이어가지고 모아 데이터, 제가 모아 데이터를 또 받게 된 이유가 7월 18일 전에 보시면은 조강 ILI, 이때 18일까지 점상을 3번이나 가는 것을 보고, 아, 이런 것도 점상 3번 가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모아 데이터는 점상 최소 3번만 가도 이득을 낼 수 있는 싸움이다. 잘하면 4번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래 정지까지 겹치게 되면서 겨우 2번도 겨우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개파락 크게 나온 다음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호재라 생각하면 악재다. 모두가 시가총액이 작아서 점상을 한 4-5번 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2번도 겨우 보내고 팔아먹을 틈도 없이 그대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언제 팔았냐면 다음에 바로 권리락 첫날에는 상한가를 먹고 거래정지 지나고 그 다음에 20% 정도 올랐을 때 팔았습니다. 원래 점상으로 시작했을 때 버틸려 했는데 20% 풀리는 거 보고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둘째 날 20%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리콘2도 권리락 전날에 30% 마이너스 30% 시작을 했는데 모아 데이터는 4,700원에서 벌써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20% 30%도 아니고 4,700원에서 그냥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개미인 게, 모두가 호재라 생각하는 시가총액이 작고 뭔가 유통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리 최악으로 된다 하더라도 권리락 들어가기 전날에 800만원 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점상을 뭐 최소 3번을 생각했는데 3번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2번 가까이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실리콘2 정도로 마이너스 30% 정도로 시작을 하면 감수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걸 넘어가지고 어제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12%, 내일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내일도 아마 개파락이 나올 것 같은데, 최근 1대5 이상으로 하는 무상증자 종목 중에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터스랑 공구우먼은 최고였으며 실리콘2나 조강 ILI는 오히려 삼상에서만 잘 팔았어도 마이너스가 10% 이상 찍히긴 했지만 여기서 손실 나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아 데이터는 도저히 답이 없는 상태로 그냥 모두가 물렸습니다. 무상증자 소식 낼 때 전부터 아주 유리한 자리에 매수하던 사람까지 전부 다 물려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키움증권의 계좌는 입구를 하든 출구를 하든 무상증자를 받든 계좌가 금액이 알아서 조정이 됩니다. 다른 증권사나 다른 화면이었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80%가 찍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손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계좌는 조정이 되어서 잘 나오는 거지.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줄은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으며, 역시나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라. 내가 잘하는 주특기에서만 집중을 해도 손실 보는 시장인데 괜히 느낌 좋다고 갑자기 혼자 상상을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이상한 매매를 하는 순간부터 계좌는 무조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제 하소연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자신의 주특기에서 벗어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호재를 외치는 순간 악재라 보셔야 됩니다. 모두가 아닌 그냥 적당히 소문난 것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진짜 누가 보더라도 호재인 거,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은 항상 개인과 반대로 갑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오늘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말한 대응과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작은 양봉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한 방에 큰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기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레버리지를 넣고 싶은 만큼 지금 작은 양봉들이 탄탄하게 잘 쌓여 있는 상태인데 변수가 있다면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이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나오기에는 꽤나 어려운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6만원 그리고 나중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싸다고 줍기에는 추세가 너무 힘들어지고 수급이 많이 꼬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주도 시장을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까지 와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코스피 대장을 맡았지만 물론 여기서 완전히 심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무너지다가 다시는 대장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서 정체가 되고 다른 새로운 대장이 떠올라가서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을까봐 주도주가 바뀔까봐 단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단타 매매는 실패한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매매한 게 대동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워낙 손실이 커서 그런지 일단 정리를 했고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칼날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잠깐 잡았다가 그것도 살리지 못하고 무너져서 떨어지는 도중에서 2% 손실을 확정 지었습니다. 눌림목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는 각도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호가를 여러 개 잡아먹으면서 시장가 매도가 나온다면 그건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밑에 호가가 불안정하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깐 1, 2% 떨어진다 하더라도 밑에 호가에 15만 주, 20만 주 가까이 쌓으면서 절대 깨지 않는 호가를 만들었어야 눌림목이 잘 통했을 텐데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호가가 불안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매매를 하긴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했다가 손절. 대동전자에서 아무리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이 두 개에서 특히 1호원에서 손실이 커지는 바람에 오늘도 골치 아프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1호원이 오늘 반등이 거의 없는 이유가 외국인 프로그램의 매수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프로그램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당일 거래가 터질 때는 주가를 아주 탄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고점부터 외국인 수급이 어땠냐면 20만 주 팔고 20만 주 사고 20만 주 팔고 딱 20만 주 선에서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버킷 스튜디오는 200만 주까지 그리고 캠시스도 200만 주 100만 주 단위로 외국인들이 첫날에 지탱을 잘 해줘서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었던 것인데 1호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20만 주가 찍힌 상태에서 샀다 팔았다 그냥 약간의 물량만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주가 방어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캠시스랑 버킷처럼 수백만 주씩 매수한 상태였다면 주가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주가가 단단하려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은 관여를 해줘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계좌에서는 마이너스 400까지 갔던 거를 겨우 200까지 끌어올려서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본계좌에서는 신규주에서만 단타 치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에 띄우는 종목들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 치고 잘된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가끔씩 잘 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가끔씩이라는 확률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의 거래 올리면은 누군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시간의 거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신규주가 시간의 거래 올랐다? 그건 그 다음날에 해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대량 매수했는데 시간의 거래 올린다. 그건 시간의 거래 올리기 쉽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를 이용해서 올린 다음에 최대한 고점에 팔아먹고서 나가기 위해, 그래서 시간의 거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웬만해서는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들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수한 상황이란 뭐 처음 보는 상승이라든지 처음 시장에서 나온 종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무조건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도 아닌데 그동안 많이 우려먹었던 종목이 시간의 거래 갑자기 움직인다. 그건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